그 집합 앞부분이요. 집합 앞부분이 지금 보고 있으면 이제 좌표, 평면 좌표,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평면 좌표 큰 단어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 그치?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 되어 있으면 지금 먼저 첫 번째 평면 좌표에 대해 가지고 한번 내용만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단원에서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얘들아, 이게 요 개념이야. 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좌표를 알아야 되고, 반대로 좌표를 알고 있으면 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요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거리 구하래. 아, 좌표 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막 도형하고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말 할 거냐면 어떤 거리의 개념, 길이 개념을 막 나한테 질문을 해. 그러면 무조건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굳이 쌤 지금 뭐 좌표 뭐 A, B 두 점 사이 길이는 이렇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괜찮겠죠? 요 원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원리니까 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봐도 보면 좌표를 주거나 아니면 좌표 자체가 미수가 포함이 돼 있어, 아니면 길이를 주고 나한테 좌표를 구하라 그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싹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요 단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핵심은 내한테 그러니까 나보고 좌표를 구하라는 말, 그 말은 길이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거고, 길이를 구하라는 말은 좌표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나중에 그 2학년 과정에 가면 대수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삼각함수라는, 이제 2단원짜리 삼각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럼 삼각함수에 보게 되면은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봐봐. 나보고 지금 질문이 뭐냐면 내가 세 점의 세 점 좌표를 준 거야. 그래 놓고서 삼각형 ABC가 대체 어떤 삼각형이니? 라고 물었어. 그러면 우리가 중등 과정까지 해서 배운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삼각형이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아니면 이게 뭐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제 이런 말 같은 경우에는 뭐 직각 이등변이다, 이런 말은요 아주 특수한 삼각형이에요. 일반적 삼각형 모양이 아니야. 일반적 삼각형은 점 3개 그리고 변 3개 각 3개 있는 거야. 그냥 그런 도형의 삼각형인 거야. 그치? 그러면 나보고 삼각형 종류를 말한 말은 결국에는 나한테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를 묻는 거지. 이게 정삼각형입니다. 이게 이등변입니다. 요게 뭐 직각 이등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절대 아니다. 알겠니? 예각 삼각형 중에서 특수한 조건이 더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정삼각형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다. 그럼 결국에 내가 주어진 이 삼각형이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로 나눌 수 있는 건 바로 피타고라스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쌤 지금 여기 보면 식을 3개 적어 놨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지금 다 알고 있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직각이에요. 저게 피타고라스죠. 자, 그러면 위에 첫 번째 두 변의 제곱의 합이 가장 긴 변 한 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어떻게 더 커? 그럼 예각이야. 여기야. 세 번째, 한 놈이 유독 두 놈의 합보다 더 커. 그러면 둔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보고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를 따지란 말이다. 그러면 난 뭐가 필요해? 세 점의 좌표를 가지고 세 변의 길이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제였죠. 그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문제하고 이제 이 문제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게 요 문제예요. 딱 요거예요. 제곱이 없죠. 지금 두 개 비교해봐.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이라는 문제와 그다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라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제곱이 있죠. 그러면 제곱이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식 자체가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제곱을 줌으로써 이 루트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민성아 봐봐. 내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요. 계산 못해요. 얘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내가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겠냐 이거야. 그럴 수가 없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그러면 루트가 없어져가지고 각각 항들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거든. 이런 길이 열리는 거야. 그게 제곱이 하는 역할이야. 그러면 제곱이 없어. 어쨌든 제곱이 없어. 제곱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곱이 없으니까. 맞니? 식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야. 제곱이 없어서. 그럼 그때는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했다. 문제 유형 자체를. 그래서 제곱이 있으면 얘는 그냥 풀면 됩니다. 식의 풀이에요. 제곱이 없으니까 제곱이 있으면 루트가 없어져가지고 주어진 식이 싹 다 2차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고 제곱이 없어. 그럼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 그때는 이동의 개념을 이용해서 나는 전체 직선의 모양을 찾아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문제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제곱 있죠? 그냥 이거 고민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두 정점 A가 있고 B가 있다. 그리고 Y축 위에 동점 P가 있어요. 그래서 Y축에 있는 점이라서 선생님이 0,B라고 설정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A, P의 제곱 더하기 B, P의 제곱식을 표현을 하세요. 표현 쭉 하세요. 표현 쭉. 하게 되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2차식으로 정리가 돼요. 무조건요. 그러면 나보고 2차식에 대해서 최소값을 묻고 있어. 완전 제곱식이죠.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이 푸는 과정이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문제 유형이에요. 유형을 구분할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예전에 지금 민생이가 다루면 말고 그 이전의 교과서에 보면 요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의 자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푸는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고 어떤 걸 증명하래. 또는 우리가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남 쪽으로 3km, 북쪽으로 2km, 동쪽으로 4km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뭐 설정한 거다? 좌표 설정하는 문제다.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좌표 설정하는 문제다. 그게 더 핵심입니다. 알겠죠? 이거 파푸스 정리하는 건데 그냥 한번 나와서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무슨 하면 삼각형 ABC가 있어. 됐지? ABC가 있는데 한 변에 중점을 잡은 거야. 그게 지금 주어진 건 M으로 준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이 AM을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라고도 부르고요. 이걸 파푸스 정리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의미 이제 이거야. 그냥 볼게. 어떤 말이냐면 이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와 같다. 파푸스 정리는 몰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 아니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좌표 설정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싹 다 좌표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좌표 설정하는 문제예요. 좌표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문제죠. 보면 스텝 2에 보면은 19번 문제예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서쪽이다, 북쪽으로 2km다, 남동쪽으로 4루트 2km 떨어졌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싹 다 좌표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네,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20번에 보면 각이 이등분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각이 이등분선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에서 이 각이 이등분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 이등분선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쌤이 한번 그려놓은 건데 삼각형 ABC에서 지금 AD가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여기 성립한다. AB 대 BD는 AC 대 CD라는 비례식이 성립해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하면 AB 대 AC는 원래는 어떤 거냐면 원래 너네가 배운 건 AB 대 AC는 BD 대 CD 요거거든? 방금 원래 이렇게 검은색으로 너네 배운 거야. 근데 이 검은색이나 쌤 저거는 위에 있는 파란색 식이나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왜 저렇게 내가 기억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파란색 식은 있잖아. 조건이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딱 그었지? 왼쪽과 오른쪽을 생각하면 돼. 왼쪽이 AB 대 BD라고 잡아. 그게 좌변이야. 오른쪽 AC 대 CD라고 잡아요. 그게 우변입니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많이 나와요. 이거는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에서는 요 길이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알고 있으세요. 꼭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말들. 네. 그리고 보면 그 21번은요. 삼각형의 외접원이죠. 저런 모양입니다. 그럼 우린 저걸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외심의 성질은 삼각형의 세변의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밖에 안 쓴다. 고등학교 오면 하나밖에 안 쓰는 게 외심이잖아. 그래서 저 외심이라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삼각형 ABC에 이르는 길이가 모두 같다. 왜? 반지름이니까. 저것밖에 안 써요. 저것밖에 안 씁니다. 중학교 때는 자 그럼 저렇게 되면 저 삼각형 하나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서 막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왜 보면 우리 기억상 보면 이각이랑 같고 이각이랑 같고 그다음에 이각이랑 같고 막 이거 했단 말이야. 안 한다고요. 저 고등학교 오면 이런 거 안 하면 그냥 이게 이등변 삼각형 쓰는 게 아니고 왜냐면 원점에서 봐봐. 원점에서 보면 삼각형 ABC가 원주 위에 있는 점들이죠. 그래서 원 중심에서부터 세 점 ABC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요거 쓰는 겁니다. 요거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분의 내분점이에요. 선분 내분점입니다. 역시 점유좌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좌표 구해가지고 또 길이 구하는 문제로 가겠지. 그래서 점유좌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분점은 이제 뒤에 요게 이거는 하나 직선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평면상에 존재하는 거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내분점은요. 선생님 나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플러스와 크로스라고 가르쳐줘요. 플러스와 크로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 무슨 말인가? 자, 일단 플러스입니다. 지금 두 점, A란 점 X1, Y1, B란 점 X2, Y2가 있어요. 요 놈은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야. 자, 간다. 플러스, 크로스야. 자,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두 B를 더해요. 그래서 분모 M 더하기 N. 괜찮니? 자, 이제 봐봐. 요거 할 때 처음에 쌤 내가 애들 다 그리라거든요. 왜냐면 헷갈린다. 그리라는 거야. 그 그림이 요거야. 내가 AB가 있는데 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어. 그럼 생각해봐. 이 M이라는 B는 A라는 점에서 온 거야. 괜찮니? 이 N이라는 B는 B에서 온 거야. 그러면 크로스라는 거 지금 M이 A점에서 왔기 때문에 점 B랑 곱하라는 뜻이고 이 N이라는 B는 점 B에서 왔기 때문에 A랑 곱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크로스라고요. 그래서 그럼 효율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분모 2B M 더하기 N 분장 가겠습니다. M 곱하기 점 B의 X좌표 더하기 더하기 N 곱하기 점 A의 X좌표.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분점은 뭐 이제 뭐 기억상 흐릿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확하게 기억하는 친구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근데 한번 정리를 하고 가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혹시 외분점 아니지 민성이 배울 수 없겠다. 외분점 배웠었어요? 외분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외분점도 보면 내분점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래 맞죠? 그러니까 외분점 자체 굳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외분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뭐냐면 애매한 거, 힘든 거, 복잡한 거는 그냥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분점 자체가 교육 과정에 빠져버렸어요. 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내분점이다. 네, 내분점. 플러스 크로스라서 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세요. 중요한 건 그리십시오. 그래야 안 틀립니다. 민서 해봐. 이거 그리는데 몇 초? 5초도 안 그릴걸? 그래라고. 제발 좀요. 안 그려 이 새끼들. 제발 좀 그려라. 제배수 싹 다 뭐 점유좌표 뭐 문제 그래 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거 갖다가 조금 더 복잡하게 줄 거야. 봐봐. 지금 두 점을 줬어. 두 점점 A점과 B점을 줬어. AB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 P 줬지. 다음 BC를 3대 1 내분한 점 Q 줬지. 다시 PQ를 뭐 1대 4로 내분한 점 이런 식으로 물어요. 네. 이거 그 틀려라 하면서 주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가 아마 이 단원의 문제가 될 겁니다. 뭐 내분했다. 근데 그게 어디야? 뭐 3, 4분면이 있다. 뭐 이런 말. 뭐 직선 위에 있다. 이런 말 싹 다 내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찬 10번 같은 문제가 원래는 외분이야. 이게 외분인데 쌤이 하고 싶은 이제 이것만 좀 얘기합시다. 지금 뭐냐면 이런 식이 와. 이렇게 이거 비례식이라는 걸 좀 알고 있어줘. 이거 알고 있어주세요. 이거 비례식입니다. AB의 길이가 3BC와 같다는 건 이거 비례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B 대 BC가 3대 1이에요. AB가 3이고 BC가 2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식 비례식이다. 그래서 얘는 무슨 원래는 외분을 배우면 외분인데 외분을 안 하잖아. 그 그리라고요. 그리라고. 나는 AB의 길이가 있어. 그치? AB 길이가 있어. 근데 나는 C의 길이는 몰라.
근데 뭐라 그러니까 AB가 길이가 3이면 BC의 길이는 1이래. 그치? 그러면 내가 모르는 점 C를 X, Y 잡았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외분점 내가 풀면 되는데 이걸 외분점으로 안 푼다고요. 그래서 몰라도 돼요. 이거 없애버려도 돼요. 그냥 결국에 이제 이 말입니다. A점과 C점을 3대1로 내분한 점이 점 B다. 이렇게 풀면 X하고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싹 다 내분하겠다. 그러니까 그리라고요. 그래야만 내가 알죠. 지금 우리가 평행 잡힙니다. 제발 좀 그리세요. 제발.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평행사변형과 정의가 한 개 있고 성질이 세 개가 있고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이 한 개 있습니다. 막 그런 게 있어. 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 같다. 두 대가 크기가 같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무것도 안 써요. 하나밖에 안 씁니다.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합니다.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합니다. 맞니? 그건 너네가 중학교 2년 배웠던 거야.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마. 그렇게 알고 있지 말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행사변형이지. 두 대각선의 중점 위치가 같은 위치입니다. 쌤 지금 같은 말 한 거예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그 말이나 두 대각선의 지금 중점이 같은 위치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십시오. 두 대각선의 중점이 같은 위치입니다. 이게 평행사변에서 쓰는 성질입니다. 아까 외심은 뭐 쓴다고요?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왜? 반지름이니까. 그치? 그 다음 평행사변에서 뭐 쓴다고요? 지금 두 대각선의 중점은 같은 위치에 있다. 이겁니다. 아까 각이 이등분선 B 얘기했죠. 길이 B 얘기했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지금 1번, 2번, 3번 있죠? 제가 쌤 적었는데, 쌤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필요한 거 적으세요. 할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은요, 1번이 정입니다.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잘 봐. 삼각형 밑에 그림에서 A, B, C가 있죠. 그리고 무게중심 G가 있습니다. 자, 그때 무슨 말이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해. 지금 삼각형 내부의 어떤 임의의 점에서 삼각형이 세 꼭지점 A, B, C로 이었을 때, 즉 GA 제곱 더하기 GB 제곱 더하기 GC 제곱입니다. 저기 지금 제곱 보이죠? 제곱이 보인단 말은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식에서 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곱이 있어서. 그러면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의 최소는요, 무게중심입니다. 알고 있으세요.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형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성질이 성립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내부에서 세 꼭지점에 이은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같은 지점입니다. 맞죠? 왜냐면 자, GAB의 넓이와 GBC의 넓이와 GCA의 넓이는 같죠? 합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세 번째 동그라미 3분의 하는 얘기입니다. 저거 좀 적어줄래? 네, 저 좀 적어주세요. 자, 이게 삼각형 무게중심의 이렇게 성질들이고 정의입니다. 꼭 이건 익혀주세요. 익혀두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모의사나 3학년 되면 다 쓰기 때문에 익혀두는 겁니다. 그 말이다. 그리고 그러면 삼각형 무게중심 공식 알고 있죠? 네.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문제는 싹 다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싹 다. 지금 가로 1번이 아까 우리가 적었던 겁니다. 가로 1번이 우리가 적었던 겁니다. 점 P가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이야. 그때 꼭지점 A, B, C에 이른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요, 이 P가 누구라고? 무게중심이다. 자, 그러면 이제 tik방 들어갑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1차 함수라고 배우거든요. 배웠을 때 그때는 왜 식을 이렇게 줬잖아. y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정대입을 했었잖아.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오니까 이제 개념 똑같아.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직선이 나한테 얘기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직선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요,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고등학교 오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맞니? 지금 m이 기울기고 점이 x1, y1이야. 그래서 y 빼기 점의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요. 우리 기울기 써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오니까 어떻게 바뀐다고?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이제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나는 직선 방식을 구하고 싶어. 뭐가 필요해? 기울기하고 한 점의 좌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연장한다. 연장하면 예를 들어서 두 점을 주면요.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봐. 두 점을 줬어. 그럼 두 점을 지난 직선은요. 두 점으로 난 기울기 구할 수 있네? 그리고 두 점 중 아무 한 점을 내가 잡아올 수 있네? 그럼 결국엔 기울기와 한 점을 주는 직선 방식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4번요. 4번. 두 절편을 지나는 직선 방식이죠. 이거 두세요. 알겠습니까? x 밑에 x 절편, y 밑에 y 절편입니다. 더한다. 그리고 1이야. 이게 두 절편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분석을 해볼게. 내가 어떤 함수인데 민성아 x도 1차고 y도 1차야. 누구니? 직선이죠. 그쵸. 그 말입니다. 직선이네 이거. 100%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대체 어떤 직선이냐? x절편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x축과 평행, y축과 평행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넘어가고요. 자, 아까 쌤 말 이겁니다. 무슨 말이면 내가 이렇게 1차 방정식이야. 함수를요 방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방식 표현했을 때 x 몇 차? 1차, y 몇 차? 1차. 누구라고요? 직선이라고요. 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건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뒤에 쌤이 원에서 쓰기 때문에 요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임의의 두 직선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보면 이렇게 하자. 자, 쌤 밑에 적어놨죠. 무슨 말이냐? 두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fx와 gx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함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함수가 있어. 근데 이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게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난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그게 k에서 결정이 됩니다. 식이.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차수와 k를 가지고 여기서 k는 상수입니다. 상수를 가지고 이 전체 식이 의미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쌤이 적어준 이대로 기억을 하세요. 자, 다시 얘기해볼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야. 두 개의 함수가 있어. 또는 두 도형이 있어. 두 도형 또는 두 함수의 교점을 지난 또 다른 함수, 또 다른 도형. 그거 나타내는 식이 요 식입니다. fx 더하기 k. 여기서 k는 있잖아. f에도 다뤄 상관없고 g에도 다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k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k를 구하는 조건을 항상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충학생이 했던 얘기도 보면 요 말이 지금 선생님 밑에 적은 이거 똑같은 거야. 이놈 연장선이야. 나는 지금 최근 지금 1차 방식, 즉 직선 방식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게 원, 직선, 뭐 곡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식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 식인가?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민서 봐봐. fx가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다음 gx가 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곡선이야. 근데 교점이 지금 녹색 두 점에서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어. 그래서 난 궁금한 게 저 fx와 gx의 교점인 녹색 저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함수가 필요한 거야. 그게 궁금해. 그게 이렇게 쓴다고요. 요게 지금 어떻게 fx 더하기 k gx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한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보면 두 정점입니다. 두 정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점, 확인해 볼게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 뭐라고요? 직방하고 싶다고요. 괜찮니? 필수지 2분 보겠습니다. 두 정점 AB가 있습니다. AB를 3대2로 내분한 점과 5,2를 지나는 것. 두 점을 주는 조건이죠. 그래서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편이야. x절편이 6이다. y절편. 결국엔 절편도 점이죠. 그쵸? x축인 점이고요. y절편, y축인 점이죠.
결국에 나한테 두 점을 주는 조건과 같아요. 다만 식의 모양이 이거 갖다가 막 기울기를 구하지 말고 식의 모양이 지금 6분의 x, 즉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입니다. 두 놈 부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y 줬습니다. 항상 얼마? 1요. 이렇게 식을 세우세요. 이 식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식이 민성아 이렇게 보기가 나와. 이걸 들고 와. 이거 무슨 식이에요? 이러면서 들고 와. 네, 때릴 겁니다. 알죠? x도 1차, y도 1차잖아. 그럼 직선이지.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눈에 이거 두세요. 네, 눈에 이거 두세요. 얘들아, 세 점의 하늘선 위에 있다. 중학교 문제죠. 기울기 같은 겁니다. 세 점의 기울기가 모두 같은 겁니다. 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세 점이 있어요. 이렇게 세 정점이 있습니다. A, B, C 정점이 있는데 이 세 정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됐지? 이때 점 A를 지나 점 A를 지나 그리고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한 직선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 얘기 좀 합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선이 넓이를 쪼이겠대, 나누겠대.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이게 당연히 반드시 이렇게 조건을 줬거든. 줬으니까 우리 그런 고민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오면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삼각형을, 자, 생각해보자. 내가 삼각형 조각 계획이 있어. 내가 칼로 이 조각 계획을 나눌 거야. 여러분, 니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씩 내가 나눌 거야. 그러면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나누는 전제 조건이 뭐냐? 이 선은 다른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지나줘야 됩니다. 삼각형의 A, B, C 중 하나의 꼭지점이 지나줘야 됩니다. 지나주고 그 꼭지점의 대변 있죠. 그 대변의 길이를 나누는 B만큼 넓이가 쪼개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BD의 길이가 1이고 CD의 길이가 2인 이런 길이 비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넓이의 비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자, 지금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를 보면 높이가 같아요.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야? 밑변의 길이 자체가 넓이에 영향을 주는 거야. 왜? 높이도 갖고 똑같이 2분의 1 곱할 거니까. 괜찮겠니? 근데 밑변의 길이비가 1대2 거야. 아, 그래서 넓이가 1대2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네가 뭘 헷갈리냐? 이거하고 닮음하고 또 헷갈려요. 셋! 제곱 아닙니까? 넓이는 닮음일 때만요. 닮음일 때만 길이의 제곱이 넓이 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닮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길이의 비 자체가 넓이가 되는 겁니다. 됐니?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항상 삼각형이 적게 쪼개줘야 된다. 어떻게? 한 꼭지점이 지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꼭지점의 대변의 길이 비를 가지고 우리는 넓이가 결정이 됩니다. 길이 비 자체가 넓이 비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봐봐, 문제를. 지금, 모양을 잡으면, 쌤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어디 지나? 점 A를 지나죠. 아, 꼭점 A를 지나구나. 근데 넓이가 이등분 돼야 돼. 그러면 이 선은 꼭지점 A인 마이너스 2,4를 지나면서 점 B와 점 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해될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럼 나는 직방이니까 두 점 A점과 점 B와 점 C의 중점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해서 직세 방식을 구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항상 꼭지점을 지난다. 저런 개념입니다. 이건요, 네. 그냥, 그거죠. 그냥 주어진 식에서, 얘들아,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우리가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 그러면 방정식 함수로 바꾸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은요, 그래프를 그리는 식이 아니에요. 어떤 점이나 x값이나 y값을 구하는 식이죠. 근데 내가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 1차 방정식을 뭘로? 1차 함수로 바꿔야겠죠. 함수로 바꾸는 게 그래프고, 그 다음에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고. 그런 말이다. 그래서 저렇게 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제 얘가 어떤 모양이다, 어느 상황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문제를 푼다는 맞죠? 또 그래라 또 저 새끼 또 대충하고 넘어간다고 하고 또 그래라 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났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어떤 접근성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야 분명히. 왜? X도 1차고 Y도 1차라서. 근데 K라는 미수가 또 있어요. 그 조건이 들어왔어. 무슨 말이니까 K 값이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일 때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건이 얘들아 없더라도 주어진 시간에 K가 딱 있는 거야. 그럼 우린 저 직선을요 표현할 수 없어요. K를 몰라서. 그게 됐지? 그럼 저거 내가 어떻게 치부해야 되느냐? 쟤를요 K가 항등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이거 직선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K가 항등식으로 가게 되면 K를 정리하게 되면 조건이 그러면 2x 빼기 y 빼기 5도 0이어야 되고 항등식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y도 0이어야겠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x 값과 y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x가 3, y가 1인 3,1이 대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 이 말이야. 이 3,1은요 이 주어진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무슨 말이야? 얘가 뭐가 되든 간에 나는 3,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말이. 다른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을 이걸 나중에 써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지금 공수에서 제일 뒤로 가게 되면 뒤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울 겁니다. 그때 요 개념 써요.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x도 1차고 y도 1차니까 직선이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 상태에서 x하고 y 왜 문자 들었어? 대체 이 부분 왜 못 자란 거야? 난 지금 이것 때문에 내 직선을 못 그리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이 직선은 항상 지난 점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뭐 이거 솔직히 이거는 직선의 방식 문제가 아니고 항등식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수 1에서 나온.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주어진 식이 지금 나한테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는 식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봐봐. 이제 여기 나온다. 방금 했던 겁니다. 보세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자, 한 직선 내가 그릴 수 있죠. 근데 한 직선은 내가 그릴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M 때문에. 근데 조건이 뭐냐면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만 만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이게 조건이야. 자, 그래서 먼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는 놈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왜?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x절편이 얼마야? 지금 2죠? y절편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파란 선이 나와.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나머지 직선 mx 빼기 y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란 놈이 저 파란색하고 일사분면에서만 만나야 돼. 지금 대체 어떻게 지나야 일사분면이냐고요. 뭔가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m이 얼마인지 몰라서 내가 마구잡이로 그릴 수가 없다고. 내가 막 이거 갖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렇게 그릴 건지 이렇게 그릴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때 나한테 하나의 규율되는 조건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주어진 식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을 구할 수 있어요.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면.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을 항등식 문제를 풀어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더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무조건 지난 직선인 거야.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다. 그럼 봐봐.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방금 얘기한 항등식을 구한 점이 이 점이야. 이 점이 지난 직선이야. x점이 이제 직선인데 어떻게 지나라고요? 파란 선하고 일사분면에서만 만나도록 지나래. 일단 여기까지는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첫 번째 항상 지난 점을 잡으세요. 두 번째, 얼른 이 주어진 식의 이 미지수가 하는 역할을 빨리 찾아오세요. 그래야만 내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니까 봐봐, 이 주어진 식에서 m은요 기울기입니다. 보입니까? 기울기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제 이 말이야. 자, 내가 구할 직선은 항상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파란 선하고 어떻게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그렇게 많아도록 하는 기울기를 구하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지금 1,3에서만으로 기울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1,1과 어디? 이 0,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작으면 되죠. 얘보다 크면요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크면요 이렇게요. 그럼 1,4분면은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기울기가 작으면 되겠구나. 괜찮니? 그 다음 이 마이너스 1,1과 그리고 요 점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기울기가 크면 되죠. 기울기가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면은 1,4분면 안에 만나겠죠. 이해가니?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이건 문제를 너네 풀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요거는 조금 잘 기억해 주세요. 항상 지난 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수관 역할을 빨리 얼른 찾아와 줘야 됩니다. 됐죠? 그 말입니다. 아까 요거 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자, 일단 내가 구할게요. 두 직선의 교점과 점 2,1을 지납니다. 너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니? 직방이죠. 그러면 두 교점을 구해요. 연립을 해가지고. 그 교점과 2,2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구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결국에 내용이 무슨 말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2,2를 지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식을 구해. 이거야. 그럼 얘가 어디 지나야 돼? 2,2를 지나. 대입해. 그럼 뭐가 나와? K가 나와. 그럼 K를 다시 이 집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쓰세요. 나중에 원에서 쓸 거기 때문에 방금 쌤 말한 것처럼 교점 구하고 2,2 두 점을 지나는 직방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이 식 안 씁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거 까먹어요. 이거. 이 식 되게 좋습니다. 이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문제를 풀어줬으면 쌤은 난 좋겠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거 배우면 써먹어야죠. 이거. 또 비운다는데?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 봐봐. 쌤 적어놨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평행이냐, 일치냐, 한 점이냐, 수직이냐. 괜찮니? 조건 나오죠. 지금 평행, 일치, 한 점은 너네 그 중학교에서 배운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기억할 거야. 두 직방을 이렇게 적어. 가운데 줄 쫙 꺼. 그리고 x 개수의 b, y 개수의 b, 상수의 b. 저 기억나니? 저게 다 같으면 일치. 앞쪽이 같으면 뭐라고? 얘가 평행. 맞니? 앞쪽이 다르면 한 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 개의 b를 잡았잖아. 그러면 앞에 두 개가 기울기를 뜻하는 조건이 되고 뒤에 두 개가 y좌표를 뜻하는 조건이 돼.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다 하면 평행관계야. 그러면 평행하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지 않다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일치다. 다 같으면 된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입니다. 요겁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 수직이 제일 많이 씁니다. 평행, 일치는 잘 안 써요. 한 번씩 써요. 자, 수직을 만날 조건은 이겁니다. a 곱하기 a-와 b 곱하기 b- 합이 0입니다. 이거 써보세요. 꼭 뭐 두 기울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는 식을 줄 때 쓰는 거고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이렇게 식을 안 줘.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 a 곱하기 a- 즉 두 직선의 x 개수의 곱 그리고 두 직선의 y 개수의 곱이 합이 0입니다. 그러면 수직 조건이에요. 이게. 수직 조건입니다. 기억나? 그래서 네. 밑에 수직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요? 평행 조건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고요.
수익 조건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위에 a 곱하기 a 다시 더하기 b 곱하기 b 다시가 0이다. 이 조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갖다냐 이제 이시죠. 이게 책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다. 정리해 놓은 거다. 그다음 우리가 그 위치 관계란 말은요. 결국에는 나중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뭐 직선과 이차함수 위치 관계 막 이런 얘기 할 거거든. 그 위치 관계는 얘들아 가만 보면 결국엔 교점의 개수야. 네, 교점의 개수가 직선의 위치 관계. 교점의 개수가 위치 관계예요. 만나니까 교점이 생기는 거고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이 안 생기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뭐 평행이다, 수직이다, 막 그거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요 박스 지금 요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요걸 쓰세요. 요거 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개는요, 외울 게 없죠? 쌤이, 앞에 이 얘기 해줬어. 앞에 두 개가 기울기고 뒤에 두 개가 y좌 표현하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요 뒤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평행이다? 기울기 같아. 한 대에서 만난다? 그럼 기울기가 달라. 일치에 기울기하고 y좌표랑 모두 같아. 그 말이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수직이다. 이것만 내가 외우면 되죠. 자, 수직 이등분선인데 이게 뒤에 이동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동하고도요. 그러면 두 점이 있는데 지금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선의 방식인데 자 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 자체가 나한테 조건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수직이죠. 기울기라는 조건을 주는 겁니다. 이등분선입니다. 중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조건 자체가 나한테 지금 두 개의 조건을 주는 거다. 하나가 수직, 하나가 이등분. 그래서 중점과 기울기를 주는 조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삼각형이,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쉽게 해서 나한테 그러니까 짝대기 3개 줬어. 짝대기를 3개 줬는데 이 짝대기 3개로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 조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다 적어놓은 겁니다. 총 5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저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5개를 다 펼쳐놔. 그래서 거기서 한 개씩 지워나가. 그럼 돼요. 첫 번째, 세 직선이 평행합니다.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죠? 삼각형이라는 말은 세 직선이 소단 3개의 교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 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점이 안 나오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세 직선이 평행입니다. 또는 두 직선이 평행입니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다음, 세 직선이 모두 일치합니다. 두 직선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조건 총 5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 문제, 저기 한 번씩 나오거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나보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조건을 얘기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래. 그럼 5개 딱 펼쳐가지고 저기서 해당되지 않는 거 제외해. 그렇게 문제 푸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자, 일치, 평행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 저게 쌤이 이러면 솔직히 학교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 생각을 해요. 근데 쌤이 하지 마라 말은 못해요. 왜? 나오면 무조건 하라고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저거 나오면 소설 나오겠죠. 그치? 소설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한번 연습은 해놔야 됩니다. 민서아, 삼각형 넓이 중에서 저 신박한 공식 알고 있니?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몰라요? 그럼 이거는 쌤이 한번 이게 너네 교육까지는 없는데 언제 쓰냐면 이게 진짜 급할 때 한 번씩 써요. 이거. 그리고 모르고 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쌤이 한번 난사 와서 쌤이 정리해줄게요. 지금 있는 애들 쌤이 모르는 애들 쌤 다 가르쳐놨거든. 다 지났으니까 쌤 다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야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헤론의 공식도 있고 신발끈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너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심을 이용했을 때 막 구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보면 총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있으니까 제가 그거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중요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알고 있니? 네.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은 되게 쉬운 식이에요, 이거. 그쵸? 분모만 외우면 되잖아. 분자는 주어진 이 직방에다가 점에 x좌표 집어넣고 점에 y좌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모 기억한다. 어쨌든 중요한 식입니다. 중요한 식입니다. 어마무지 중요한 식입니다,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자, 그러면 정원신 사이 거리를 가지고 한번 볼게. 지금 쌤 뭐냐면 내가 이렇게 3번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정원신 사이 거리입니다. 정원신 사이 거리는 첫 번째 내가 봐봐. 평행한 두 지수 사이 거리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맞니?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첫 번째 뭘 구할 수 있을까? 높이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요? 높이는 우리가 어떤 어떤 도형이 있어. 예를 들어 좋아. 이렇게 삼각형 있어.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내가 이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A, B, C 중에 어느 한 변의 밑변 잡으세요. 아무거나. 좋아. 그럼 내가 좀 특이하게 내가 이걸 밑변 잡을게. 내가 이거를.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해야 돼? 점 B에서 요 선분 AC로 수술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요. 그때 요 길이가 우리는 어떻게? 높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쵸. 요 말입니다. 이 말이다. 그러면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지금 정원신 사이 거리는 뭐 할때요? 높이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합니다. 괜찮니? 두 번째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합니다. 괜찮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요. 다음 요거까지요. 각의 이등분선이요. 각의 이등분선일 때 정원신 사이 거리 구합니다.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 P를 잡았어. 내가 저 어딘지 몰라. 동점이야. 근데 저 동점에서부터 두 직선, 주어진 직선 L1과 L2에 이르는 거리가 같죠. 왜? 근데 중학교 때 이거 삼각형 OH2P와 삼각형 OH1P는요 합동이라고 배웁니다. 직각 삼각형 합동 조건에서. 그 말은 PH1 길이와 PH2 길이가 같잖아. 그치? 근데 우린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P에서 H1까지의 길이 구하고요. 그 식을 구하고 P에서 H2까지의 길이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점 P에서 직선 L1까지의 거리 PH1 점 P에서 직선 L2에 이르는 거리 그게 PH2 길이죠. 그거를 갖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 식입니다. 이 식입니다. 이 식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그 자체가 지금 하면 각의 이등분선의 자체 방식입니다. 알아두세요, 저까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활용법입니다. 높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각의 이등분선 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뭐 공식이니까 그치? 까지는 거리. 자, 봐봐. 이제 요 수에 조금 얘기할게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겠습니다. 뭐 쓴다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 두 놈이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식, 이 식요. 이 식에서 내가 아무 한 점을 구하는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은 두 직선 중에서 한 직선을 선택을 해. 그 직선에서 내가 점을 하나 들고 올 거야. 근데 그 점도 있잖아. 딱 보고 얘기해. x 또는 y에다가 0을 넣으세요. 여기서는요, y 0 넣으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5 나오죠. 분수죠. 별로거든? 그러니까 x에다가 내가 0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요, 반드시 0,5라는 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 말이네. 0,5라는 점에서부터 직선 2x 빼기 y 더하기 k는 0에 이르는 거리.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요.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에서 정원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 뭐냐면 원래는 있잖아. 원래 교육 과정은 이거야. 지금 나한테 세 점 좌표 줬잖아. 그치? 준 거야. 그러면 지금 옆에 그림처럼 있잖아. 세 점에서 너네가 아무거나 한 점 잡아. 그러면
내가 밑변을 BC로 할지 밑변을 AC로 할지 밑변을 AB로 할지 본인이 선택을 하세요. 지금 문제는요. 밑변을 BC로 잡은 겁니다. BC로요. 그러면 일단 BC 길이 구해. 여기 구했어. 됐지? 여기 구했다. 그러면 높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높이가 누구냐? 점 A에서 직선 BC에 이르는 거리야. 근데 여기서 약간의 뭐가 생겨? 귀찮음이 생겨. 뭐냐면 길이 구했지? 그치? 계산 한번 했다. 직방 구해야 돼. 또 계산 한번 했다. 높이 구해야 돼. 그게 정신사의 거리야. 또 계산 한번 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넓이 구해야 돼. 일단 최소 4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찮음이 좀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나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이게 심박형 공식이라는 겁니다. 심박형 공식은요, 사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사각형의 세 점의 꼭지점,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봐. 이건 계속해 한 번 써먹어야 돼. 그래 안 까먹습니다. 자, 넓이는 일단 2분의 1 써. 그 다음 절대값이야. 자, 이 숫자 배열이 뭐냐면 주어진 점에 X좌표, Y좌표 순서 쓴 거예요. 주어진 점을 우선 여기 ABC잖아. 이 순서는 있잖아. 이게 좋은 게 누구를 먼저 써도 상관없어. 내가 ABC로 적든 BCA로 적든 CAB로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위에는 숫자 X좌표, 아래는 숫자 Y좌표 2,5, -3,2, 1,-4. 난 지금 순서를 A, B, C 순서 그냥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죠. 이 맨 마지막 이거. 쌤, 이건 뭐예요? 점이 3개인데? 이건요. 무조건 맨 처음 쓴 좌표를 한 번만 더 적어주세요. 됐지? 일단 여기까지 됐다. 세팅은.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곱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해봐.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만든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시대 내가 그냥 영화에서 로마 군 나오는 데야. 그때 그 로마 군대 보면 신발끈에 있다고 이렇게 묶을 거예요. 맨살에다가. 그쵸. 그래서 이게 신발끈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다. 자, 그럼 볼게. 대수 곱하는데 방향을 잘 봐. 파란 방향이죠. 파란 방향이 대각선입니다. 이때는요, 곱해가지고 플러스에 무슨 말이면 곱해가지고 부호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런 방면에 빨간색 방향 있죠. 빨간색 방향. 빨간색 방향은요, 곱해가지고 그 결과에다 다시 마이너스를 더 붙일 거예요. 자, 보여주겠습니다. 할게요. 2분의 1 절대값. 먼저 파란색 할게. 파란색 곱했다. 2 곱하기 4죠. 그대로 쓰는 겁니다. 부호가 플러스가 부호를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냥 부호를 그대로. 딱 -3, -4 플러스 12죠. 1,5 플러스 5죠. 괜찮니? 자, 이제 빨간색 방향입니다. -3,5 마이너스 15죠. 근데 거기다 다시 마이너스 더 붙이라고요. 더 붙이라고요.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다음 1 곱하기 2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라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를 붙이라고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절대값 계산하게 되면 요렇게 하게 되면 요게 지금 10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게 20입니다. 30이고 맞지? 그러면 12가 42가 되네요. 그래서 얼마? 21이 돼. 넓이 21입니다. 같죠? 네. 이게 신박한 공식이라는 겁니다. 익혀두세요. 오, 신기하네. 그래서 끝내지 마라. 익혀두세요. 신박한 공식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모의고사 때 생각보다 많이 써먹어요. 모의고사 때. 선생님, 그럼 학교에서 많이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답을 썼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를 원했어, 선생님이. 근데 내가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 언급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언급을 없으면 이렇게 푼다 해가지고, 보면 내가 뭐 감점을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학교 선생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네. 다 알고 있어요. 교육과정이 없을 뿐이에요. 자, 아까 했지. 가계 이등분선. 이거 자치거든? 그러면 이 말이야. 내가 이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동점 P로 잡고 얘를 지금 문자 X, Y 잡자고 이렇게 해요.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말.
그게 지금 현재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점 P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요. 이게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요. 그 식을 이렇게 쓴 겁니다. 밑에 보입니까 이거? 이 부분요? 요거 보여요 이거? 이게 동점 P, X, Y에서 두 직선이 이르는 거리를 식었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게 같다고요. 이렇게요. 식 정리하면 됩니다. 자치라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이렇게 직방이 두 개 나와요. 왜 두 개 나오냐면 빨간 선 가까이 이등분선, 녹색 선 가게 이등분선 이렇게 해서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자치다. 요까지가 점과 시사의 거리다. 까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쌤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더라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원됩니다. 그렇죠? 원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아마 다시 쌤이 진도 나가면서 다시 하면 쌤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마 이분 내가 지금처럼 아마 내용 정리 한 번에 해줄 겁니다. 꼭요. 시험 대비하기 전에 해줄 겁니다. 그래서 원하고 도형이 이동 남았거든. 원하고 도형 이동은 쌤이 다음 시간에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